삶이란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생각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결국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찾아가서 그 일터를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반영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이다사이트 이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눈망울들이 보통 초롱초롱하신 게 아니네요. 오늘은 그 진정한 성공을 여는 열쇠,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뽑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100% 들어오시는 거고 안 맞으면 들어오기 힘들겠죠. 오늘 제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글로벌 회사의 CEO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외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영어부터 해서 말이죠. 물론 뭐 아가리또 스마메싱 뭐 이런 거는 저도 일요일 날 저녁에 개콘을 보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혀 외국어를 할 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회사의 CEO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저는 돈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모르고 돈을 번다는 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성공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대우조선해양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맡았던 과업은 복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내가 복사만 하려고 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일을 하나하나 배우고 가르쳐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복사 일을 맡게 되었죠. 복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복사기를 만든 회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복사를 좀 빨리 예쁘게 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찾아가서 1박 2일로 밤새면서 복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는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복사를 제일 잘하는 사원, 복사왕 이형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날 부서장께서 이제 쓱 지나가시면서 책을 한 권 책상 위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인가 들여다봤더니 이 부서장께서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가셔서 구해온 이 분야에서 당시 이제 그 플랜트 설계를 하는 분야인데요. 플랜트 설계를 하는 분야에서 최신의 설계법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최신의 설계법이니까 당연히 선배들도 알 턱이 없죠.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 현재 일을 쳐내기가 바쁘니까 또 고참들이 선배들이 공부를 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니나 공부해라 라고 이제 맡겨주신 거죠.
이걸 내 혼자 공부할 게 아니라 번역을 해가지고 부서에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그럼 전 부서원의 어떤 설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는 또 열심히 책 번역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책을 번역을 다 해서 부서장께 갖다 드리니까 부서장 반대서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셨죠. 선배 한 분이 부르셔서 안 그래도 최근에 외국에서 새로운 어떤 설계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네가 익힌 그 설계법을 통해서 한번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아주 특별한 설계를 하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배들이 한 내용을 이래 보니까 A 선배가 작업을 한 절차와 B 선배, C 선배가 다 다른 겁니다. 당연히 어떤 한 설계를 한다면 비슷해야 될 텐데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했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다른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이런 설계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전체가 다 선다고 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설계를 정확하게 똑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또 프로그래밍 공부에 열심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기스 몇 개만 뽑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설계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또 부서장께 드렸죠. 부서장은 거의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 복사 일을 맡았을 때 제 다른 동기들은 이런 걸 하려고 내가 취직을 한 건 아니고 열심히 대학을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이 친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직해서 또한 기종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 그 복사의 일이 주어졌을 때 제가 열심히 이 복사를 해내니까 주신 기회가 책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걸 책 번역이라는 성과로 만들어내니까 다시 사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 재미있었죠. 재미있으니 또 열심히 이 설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결국 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의 리더를 맡는 그런 인정의 기회가 또 주어졌던 겁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패턴이 보시면 기회 성과 인정, 그리고 기회 성과 인정,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은 사실은 성과밖에는 없습니다. 성과를 내면 기회는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기 싫은 일을 그래도 내가 잘해봐야지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복사를 열심히 했지만, 두 번째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엔 또 뭘까요? 또 더 큰 재미, 더 큰 기회, 더 큰 성과, 더 큰 인정을 받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헌신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성과로 보답을 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재미를 얻게 되고, 재미가 나서 열심히 하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고, 더 큰 기회를 더 큰 성과로 만들어내면 더 큰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인생 성공의 어떤 선순환적 메커니즘,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성공의 메커니즘을 못 만들어내면 대단히 어려운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의 분모는 치열과 치밀입니다. 아까 제가 한 일은 성과를 낸 일밖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치열과 치밀이 성과를 만들게 된 핵심적인 요소인 겁니다.
왜 스펙이나 학벌이 아니고 치열과 치밀일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을 내가 치열과 치밀로서 살아내느냐,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은 이 성과들이 모인 것이 성공이죠. 맞습니까?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공은 작은 성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그게 겨울철 이 눈이 비틀길로 굴러내려오면서 뭉쳐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뭉쳐져서 큰 성공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냥 운이 좋아서 갑자기 그런 성공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성공했다. 며칠 안 가죠. 그 성공은 쉬 날아가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공은 밖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 성공을 만들어가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공이 성과의 합이라고 한다면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참 좋으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열정이 올라옵니다. 열정이 올라오면 전략적 사고력이 작동이 되겠죠. 그 전략적 사고력이 작동이 될 때 우리는 지식을 재료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죠. 그럼 지식은 성공의 재료이지, 성과의 재료이지 성과의 성능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우리 PC 안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 들어있거든요. 그죠? 또 간단하게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가도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지식을 객관적인 척도로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을 매긴 것을 우리는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펙은 역량이 아니죠. 스펙은 그냥 지식의 재료를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한테 취직하기 어렵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좋은 회사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10개 이상을 외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30만 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상위 1%만 잡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우량 기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라기보다는 좋은 기업은 좋은 인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좋은 인재는 좋은 기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폼난 대기업을 다니면 그게 좋은 인재인가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찾아가서 그 일터를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반영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치열과 치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 성과를 내는 것은 열정, 전략적 사고력이 핵심적인 요소다. 그 중에서 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의 모습, 열정이 드러난 모습이죠. 그리고 치밀은 열심히 전략적 사고력을 작동을 할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열정, 전략적 사고력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없습니다. 치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는데 전 직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상당히 갈등이 또 많았고 그래서 특히 노사분규가 극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제로 출근을 하는 날은 어떤 경우는 50%가 안 되는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없는 기업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그 P사 그리고 S사 이제 두 군데가 그 당시에 노조가 없었고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89년도에 이제 포스코 건설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기술자죠. 그게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 자리에 딱 가 보니까 말 그대로 뭐 요즘 말로 멘붕이죠. PC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없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없겠죠. 그러면 놀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컴퓨터 사주세요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도장을 10개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그렇게 어떤 병목 현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전자결제도 도입을 하고 또 빠른 어떤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더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었죠. 그럼 6개월을 노느냐, 그죠? 근데 놀기 싫어서 이 포스코 건설로 입사를 했는데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집에 가서 저 이제 집에 계신 분께 집에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우조선을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이 조립 PC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갖다 놓게 됩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주세요 하니까 얼마냐? 2천만 원입니다. 요즘 돈 가치로 하면 아마 한 1억 정도의 돈 가치가 될 겁니다.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는 이거는 금액이 너무 커서 예산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다. 근데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1년을 놀게 된 거죠. 200만 원 투자해 놨는데. 셀러맨이 그 2천만 원 그 당시에 그금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놀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몰래 또 집에 계신 분이 주무실 때 장롱을 뒤지게 되지요. 그래서 문서 하나를 빼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대리점에 찾아갔습니다. 그 미국 소프트웨어였는데 찾아가서 포스코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1년 후에 반드시 사겠습니다. 단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세 계약서를 좀 맡겨 놓으시고 소프트웨어를 빌려주세요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불편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신의 소프트웨어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고 첨단의 소프트웨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에 쓰기는 불편함이 많았죠. 그래서 그 대우조선 시절에 작업을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이런 자료들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 마이다스 소프트웨어가 되었죠. 진정한 성공을 여는 열쇠 두 번째 치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병, 선성 이후 구전, 그리고 폐병, 선전 이후 구성. 그러니까 승리하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패배하는 장수는 싸움을 하면서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내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 하면 바로 멘붕이죠. 그죠? 그때는 열정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 전략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예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그리고 짝사랑하던 그 대상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빠 이번 주말에 청계산 등산을 가는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찌 되나요? 갑자기 열정이 올라오면서 전략적 사고력이 엄청나게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죠. 진짜 이 강연을 들은 분은 바로 어떻게 할까요? 청계산 답사를 가지요. 그죠?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올라갈 때쯤 돼서는 도시락을 까먹고, 도시락을 까먹으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조금 피곤하잖아요. 좀 졸린다, 좀 쉬다 가자. 그 다음이 19금입니다. 예. 이렇게 전략적으로 작동하는 머리를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일이나 이런 거 앞에서는 갑자기 멘붕이 되는지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예. 치열과 치밀은 아까 제가 기회, 성과, 인정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계속 인생에 돌아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일은 성과고, 그죠? 그럼 성과를 어떻게 내는가? 치열과 치밀이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치열과 치밀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치열과 치밀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치열과 치밀은 이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가 1년 후에 중국집, 그러니까 그 중식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되겠다라고 한번 이 비전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능할까요? 힘들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그런 꿈을 세운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두 번째로 장사 잘 되는 중국집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께 제가 배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배달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고 그래서 배달의 어떤 가치는 무엇일까요? 신속 정확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과의 가치는 신속 정확입니다. 연애도 신속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취직도 신속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복사도 신속 정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즘 이제 배달원들이 부족하죠. 그러니 저는 쉽게 취직을 할 겁니다. 연식이 조금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취직을 해서 첫 번째 할 일이 제가 몰고 다닐 오토바이에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내 친한 친구한테 앱을 개발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중국집으로 전화가 오는 그 전화번호가 바로 내 휴대폰으로 들어오도록 만들 겁니다. 그거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여기 하면 예 알겠습니다. 몇 번이죠? 이라고 저는 빨리 신속하게 배달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두 번째 내가 할 일은 이 철가방 안에 스티로폼을 대는 일을 할 겁니다. 정확이 뭘까요? 고객이 원하는 정확이라고 하는 것은 식지 않고 불지 않고 맛있는 상태로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치로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주말마다 제가 쉬는 날 오토바이 수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주인 아저씨는 어떨까요? 대단히 기특하겠죠. 한 달 정도 지켜보고는 그 다음에는 그 카운터를 맡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제가 카운터를 맡는 첫날, 그 주말에 제 쉬는 날, 저는 1등 중국집을 찾아갈 겁니다. 저희 동네에 중국집을 찾아가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중국집과 그 집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메모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지, 메뉴의 차이가 있는지, 안 그러면 맛의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안 그러면 간판이 뭔가 우리께 좀 안 좋은지 그거를 메모를 해서 그 사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사장님 저 그 집 아시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장사 잘 되는 집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과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만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아이디어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는 우리 쪽에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장점을 그대로 더한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6개월 지나면 돈 많이 버시겠죠, 사장님께서? 그러면 사장님 이런 욕심이 생길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볼까? 그죠? 그때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성공하는 프랜차이즈의 비법. 인터넷에 가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최소한 1년 안에는 그 대리점, 그 중국집 매니저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길은 있다. 방법은 있다. 내가 눈 감고 내가 귀 닫고 있어서 안 보이고 들리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 제가 이 배달원을 할 때 성과를 제대로 내므로써 어떤 기회가 주어졌나요? 카운터를. 그 다음에 그 카운터 받아서 또 이런 걸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주어졌나요?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그 성과를 위해서 치열과 치밀로서 결과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까지 성공의 비법을 훔쳐가셨는데 성공 못하시면 진짜 직무유기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죠. 내 인생에는 기회가 없었어. 내 인생에는 그냥 위기밖에 없었어. 기회, 위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대우조선을 들어갔을 때 얻었던 게 복사일이지 않습니까? 복사일은 기회였나요? 위기였나요? 그냥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제대로 피하거나 이용을 하지 못했더랬으면 그건 저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포스코 갔을 때 처음에 PC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었다. 잘 됐다. 가는 세월 오는 번거. 이렇게 놀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그죠? 뭐 그리 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위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기회로 활용을 했다. 위기다, 기회다, 세상에는 없다. 상황만 있을 뿐이고 그 상황을 내가 유리하도록 만들면 그건 기회였던 것이고 그 상황을 내가 불리하게 만들었으면 그건 위기였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로 만들어야죠. 만약에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핸디캡이 너무 많아. 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나는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고 나는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생각해 보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나서 1년 만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삼중고를 안고 그런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바꿨나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핸디캡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 정리를 해볼까요? 걷기로서 자신을 이기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절과 치밀로서 성과를 내면 결국 그것이 모여서 성공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의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인생이란 자신과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게 이 삶의 크기가 되는 거지요. 운은 성공의 양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평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디도스 공격. 그죠? 예를 들어서 오바마 할아버지가 이 이디오피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안 왔으면 지금쯤 오바마가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새총으로 새 잡는 일을 하거나 작은 족장을 하시거나 뭘 하고 있겠죠. 어찌됐든 인생의 크기는 운의 변수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인생의 질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여기서 이 인생의 크기를 아무튼 최고로 크게 만들고 질을 아무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나만 제대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최선만이 우리의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기회는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란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생각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결국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생일이신 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 처음 맞는 새날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라.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의 과거가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오늘, 그들이 내렸던 판단과 행동들이 누적이 되어서 현재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결국 오늘만이 답입니다. 이 오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도 있죠.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히 온전히 새로 맞는 새날을 헌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오늘의 새날을 완전히 새롭게 사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비밀은 다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철과 치밀로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통해서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다시 더 큰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것 말고 나의 이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만이 진실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한테는 현재만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철저히 오늘만 살자. 그 오늘을 제대로 살면, 그 오늘을 뻐근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꾸시고 삶은 철저하게 오늘만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